안녕하세요. DC백터보 12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자동차 메이커는 눈에 보이는 곳 위주로 먼저 개발을 시작합니다.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스포일러를 부착한다 하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효과가 있다 하면 자체 개발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화물차 차주분들이 연비 향상된다, 출력 향상된다 하는 것들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급한 사람은 화물차 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물차 차주분들이 그러한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개발자들은 필요할 것이라고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장착을 해서 효과 있는 것을 화물차 차주분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그 타이밍이 되면 공론화가 되죠. 이거 무조건 달아야 돼.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무조건 장착을 한다. 이래 됐을 때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그 기술을 조금 따듬어서 정상적인 부품으로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검증된 것, 외부에서 검증된 것, 그것을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자체 개발했다는 식, 또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옵션 가격을 엄청나게 부풀리게 되죠. 그래서 차값을 올리는 겁니다. 옵션으로 해서 냉장고를 붙인다거나 무시동 에어컨을 부착한다거나 무시동 히터를 부착한다거나 하는 것, 이미 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자동차 메이커에서 적용하고 그리고 가격을 부풀리기를 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 운전자가 불편해하는 것, 이런 부분이 옵션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볼보 트럭 스로틀 바디에 카본이 응착되어 있는 문제, 고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볼보 500마력짜리 주행거리 86만, 아래쪽은 볼보 540마력 주행거리 78만일 때 스로틀 바디 쪽을 열어봤습니다. 스로틀 바디 쪽을 열어봤는데 86만 된 차량 스로틀 바디 플랩을 보면 카본이 붙어서 투비사에서 두껍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그거보다 조금 작습니다. 여기서 두 대의 차량의 차주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차값이 비싸고 정비비도 비싸니까 어떻게 하면 고장을 줄이고 오래 탈 수 있겠느냐 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엔진 오염이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엔진 오염 물질을 줄여볼까 생각해서 엔진 오일 필터 장치를 한 개 더 달았습니다. 수백만 원 하는 거죠. 건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장치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오일을 정유한다 해서 어떻게 특별히 개선되는 것은 부드럽다 뭐 이런 느낌은 들겠죠. 그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로틀 바디를 열어봤는데 어떤 현상이냐, 이렇게 툽이 쌓인다는 거예요. 국산 차량 엔진하고 수입 차량 엔진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국산 차량은 글로바일 가스가 많이 올라와서 유전기와 이렇게 카본 떡져서 붙어버리는 거, 찐득찐득하게 붙습니다. 그리고 카본 슬러지가 응착되는데 오일이 많은 양이 아니고 적당량이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좀 깨끗하게 보여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 카본이 왜 쌓이느냐예요. 안 쌓이게 하면 좋겠죠. 스로틀 바디 이쪽만 쌓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스로틀 바디 쌓이면 밸브 시트 쪽에 쌓이게 되고 또 연소실 안에 연소 조건이 안 좋게 됩니다. 왜? 연소실 안에도 이렇게 카본들이 고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엔진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엔진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볼보 트럭 홍보 내용을 보면 공기 역학을 개선한다. 그래서 공기 역학적으로 개선해서 성능을 향상시킨다 해서 뭐 캡 디자인이라든가 스포일러라든가 셋시 스커트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합니다. 주행 중에 저항을 줄여보자, 공기 저항을 줄여보자, 이런 개념이 적용된다는 거죠. 또 회전 저항을 줄일 거냐, 그래서 타이어도
좋은 타이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휠 얼라이먼트도 해야 되고, 타이어 구름 저항도 줄여야 되고, 이런 부분 세세하게 신경을 씁니다. 왜? 타이어 같은 경우도 어떤 메이커 타이어가 좋다, 연비가 좋다, 그 타이어를 사용할 때 타이어의 장점과 단점, 메이커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일반 운전자들이 실험한 결과 데이터를 다 취합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너무 편하게 개발하죠. 이렇게 하는데 크게 이 맥락하고 같이 보자 이거죠. 엔진 합기 배기에 공기 역학적인 설계를 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동적인 상황이니까 힘들겠죠.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카본 슬러지가 엉착이 된다예요. 또 엔진이 회전할 때 마찰 저항이라든가 뭐 이런 걸 거론을 합니다. 그런데 회전 저항이 있죠. 합입 압축 폭발 배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회전 저항을 어떻게 감소시킬 거냐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카본 슬러지가 쌓인다요. 이 부분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비사도 아닌데 한번 열어보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힘들어요. 공기역학 설계, 회전 저항 줄이는 것, 이 부분은 엔진 내부를 보면 자동차 메이커 기술력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입차 중에 볼보, 스카니아, 이베코, 만, 벤처 많죠? 국산차, 현대, 타타, 대우 이래 있습니다. 수입차 중에 엔진이 좋다 하는 거, 뭐 브랜드 딱 정해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로틀 바디 쪽을 열어보시면 자동차 메이커 수준을 알 수가 있고, 또 엔진 오일이 넣으면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엔진 오일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단계 한 버전 올라가면 스로틀 바디에 카본이 이렇게 떡지떡지 붙느냐예요. 붙으면 또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 기술은 뭐냐 이거죠. 엔진 오일 없게 만들어야 되죠. 그거는 자동차 메이커에서 유전기를 얼마나 잘 분리시켜서 유전기가 안 나오게끔 만드는 것. 완전 분리시키면 좋겠죠. 그래서 완전 분리시키는 메이커에서는 엔진 흡입구로 집어넣지 않고 밖으로 빼버립니다. 대다수의 메이커에서는 유전기를 터보 전단 흡기 라인에 연결해 둡니다. 기술력 차이가 그런 데서 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역학적인 설계, 회전 저항 문제, 이 문제를 엔진 내부에서 바라보면 엔진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스로틀 바디에 대형차에 이렇게 카본 슬러지가 붙어 있다, 엔진 오일이 흘러 들어가서 떡지떡지대가 있다 하면 엔진 성능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애프터마켓 시장, 카센터나 정비 공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스로틀 바디 열어놓고 약품을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시동걸 놓고 부릉부릉부릉 합니다. 언제까지 하게 만들 거냐 이거예요. 차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자기 차를 관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무한 반복이에요. 하고 나면 돌아서면 또 그래. 또 일정 시간 지나면, 일정 기간 동안 운행을 하고 나면 또 클리닝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룡차 같은 경우는 아예 뜯어서 클리닝을 합니다. 호두가루를 가지고 뭐 클리닝을 한다, 연료 첨가제를 넣는다, 이렇게 하죠. 화물차도 이렇게 카본 슬러지가 엉착되면 연소실 안에도 차게 됩니다. 출력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연료 첨가제를 넣습니다. 자, 가옥조건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 심하죠. 시내 도로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중량을 적재하고 가다서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연소율이 더 나쁜 조건에서 운행을 하게 되고, 고속도로는 조금 더 운행 조건이 좋습니다. 매연 발생량이 고속도로 주행하시는 차량들은 조금 적고, 시내 주행을 하는 차들은 연소율이 나쁘기 때문에 카본 슬러지 영착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또 어떻게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본 슬러지가 엉착되는 것을 시내 주행을 하건 고속도로 운행을 하건 쌓이지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 눈에 보이는 스로틀 바디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연소실 내부도 이렇게 쌓이가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이 때를 청소해내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청소할 거냐 이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카본 슬러지 왜 쌓일까요? 스로틀 바디에. 스로틀 바디 전단은 인터쿨러입니다. 인터쿨러 전단은 터보입니다. 그러면 공기가 터보를 통과해서
인터쿨러 통과하고 스로틀 바디 통과하고 연소실로 들어가는데 스로틀 바디 뒷단에 뭐가 있겠습니까? EGR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이기 때문에 배기가스 나오는 것을 엔진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스로틀 바디 뒷단에 꼽습니다. 그래서 연소율을 떨어뜨린다예요. 그럼 떨어뜨리면 출력이 떨어지고 연비가 떨어집니다. 매연 발생량 늘어납니다. 그런데 질소 산화물 발생량은 줄어듭니다. 그것 때문에 온도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화물차들은 고압 EGR을 사용하죠. 그래서 카본 슬러지가 많이 넘어옵니다. 그럼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럼 차량 성능이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화물차들 중량 적재를 하는 차들 많습니다. 그리고 중량 적재를 하게 되면 10만, 20만, 30만 이래 되면 엔진 상태가 안 좋아지면 밸브 간격 조절을 해야 됩니다. 해주는 사람은 자기 차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고 밸브 간격 조절을 하지 않고 타시는 분들도 있죠. 그럼 밸브 간격 조절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이냐 이거예요. 밸브 간격 조절도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밸브 간격이 맞지 않을 때 출력이 떨어지고 연비도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매연 발생량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찌꺼기들을 생기지 않게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국산차 수입차 상관없이 이 부분 태생부터 문제점을 가지고 태어난다예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약품 클리닝을 한다, 탈착 클리닝을 한다, 무한반복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예요.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수소 클리닝을 한다 해가지고 수소를 가지고 시동걸 넣고 부릉부릉 합니다. 수소를 넣어서 그 폭발력으로 이런 거 좀 떼내자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정 기간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화물차 차주는 호구냐 이거죠. 또 연료 첨가제요. 경유 차량에 넣는 연료 첨가제 그 부분 넣으면 청소된다고 합니다. 첨가제 속에 포함된 성분 때문에 연료 첨가제를 넣었을 때 그 연료 첨가제를 다 사용하기 전에 연료가 바뀌기 전에는 힘이 있는 듯 연비가 올라가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 똑같아요. 어차피 차주들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약품 클리닝을 해주는 업체, 탈착 클리닝을 해주는 업체, 연료 첨가제를 판매하는 업체에 빨대가 꼽혀가지고 앞으로 벌어서 뒤로 이렇게 누수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물차 차주분들이 노예입니까? 바보입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 자동차 메이커에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만 해줄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엔진 내부에 카본이 쌓이는 것, 이것을 개선해 주는 것은 자동차 메이커에서 양심이 있다면 해줘야 되는 거죠. 차를 오래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차는 적당한 기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야 돼. 그래야 정비업체도 묻고 살아. 클리닝 업체도 묻고 살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얼마나 큽니까? 많습니까? 그러면 좋은 차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스카니아, 볼보, 이베코, 만, 벤처 다 있다예요. 액션트 차량 문제를 이렇게 극복해서 개선시켜가지고 자, 수입차 엔진보다 더 좋게 만들어 보시라는 거야. 지금 화물차 변속비 어떻게 적용합니까? 다들 이제까지는 12단이죠. 그런데 13단 변속기를 적용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14단도 놓을 거예요. 이렇게끔 경쟁을 해서 시장을 끌고 나간다예요. 과거요. 프리힐 주행이 있었죠. 오토미션에서 가속 페달을 쭉 밟고 가다가 발을 떼면 0.5초 정도 연료 차단 걸렸다가 기아가 중립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기아 중립하면 고속도로 주행할 때 연비 잘 나옵니다. 그런 걸 했다는 거죠. 2010년도 그 전에는 볼보 트럭 여기에서만 프리힐 주행을 했습니다. 미션이 그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토미션에서. 그 전까지 다른 메이커에서는 그거 해봐야 연비 안 나와 이렇게 변명을 막 했습니다. 좋지도 않아, 고장 많이 나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프리힐 주행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게 에코롤입니다. 에코롤은 자동차 메이커에서 다 선택하는 그런 기술이 돼버린 거예요. 기아 중립 빠지는 거.
기어 중립 빠지는데 속도 제한이 90km지 않습니까? 90km 넘어가면 안전 운전 때문에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55km 내외의 속도 밑으로 떨어지면 프리얼 주행의 가치가 없다 해서 또 기아를 물려버립니다. 자, 그런 섬세한 기술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더 빈틈이 많습니다. 연비운전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배우시라는 거예요. 화물차 차주가 이렇게 엔진을 열어볼 기회가 없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죠. 근데 열어본들, 국산차나 수입차나 다 대동소이에 똑같아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고질병이야.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을 타고난 엔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눈에 보이면 클리닝을 하면 어떻게 시켜줄까 닦아줄까 눈에 보이는 것만 닦아줄까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연소실안은 어떻게 할 거냐, 또 DPF는 어떻게 할 거냐예요. EGR 밸브 쪽은 어떻게 할 거냐예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건 자동차 메이커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소비자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볼보가 시장에서 많이 앞서갔습니다. 과거부터 리드하는 업체에 해당합니다. 스카니아도 그렇죠. 그래서 스카니아는 변속비를 13단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기아비에 따라서 연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14단 갈 거예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볼보도 13단, 14단 올라가야 되겠죠. 눈에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에서 못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엔진 내부, 스로틀 바디, 연소실, DPF 내부의 카본 쌓이는 양을 줄이고 연소율 떨어지는 것을 떨어지지 않게끔 오히려 더 높여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실내에서 실험하는 부하를 일정하게 걸어놓고 운행하는 것 말고 중량 적재를 하고, 풀중량입니다. 풀중량 적재 상태에서 오르막 내리막을 타는 조건, 시내 주행을 타는 조건에서 매연 발생량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반드시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메이커 기술적 차이가 확 나버립니다. 시장을 또 선도하는 업체가 되는 거예요. 출력 연비 좋아진다, 유지비 작게 든다 하면 이런 부분을 잡아줘야 되는데, 엔진 성능을 높여준다, 성능 저하를 막아준다, 이게 엔진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변속비, 이 부분이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기아비를 어떻게 쓸 거냐, 그 두 개 매칭을 잘 시키면 연비 부분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공기장, 눈에 보이는 부분, 헤드를 어떻게 만든다, 커트를 어떻게 만든다, 그건 눈으로 다 보이는 건데 눈으로 보이니까 쉽게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연소 효율 부분, 카본 슬러지 영착 부분, 이 부분은요 연구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동차 메이커에서 해내지 못한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 DC백터보입니다. 아셨죠?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